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꼬신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왜 전 재산을 준다고 하셨겠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외로우셨거든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윤기현의 얼굴을 비췄다. 칠순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젊은 시절의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바라봤다. 아내 정순자가 누워있던 자리는 이미 3년째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여보,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기현은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는데 이제는 전기밥솥의 기계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기현은 세수를 하고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다. 비록 혼자지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머리가 많이 자랐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직접 다듬어 주곤 했는데 이제는 미용실에 가야 했다. 윤기현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다. 작은 나사 하나부터 큰 농기구까지 그의 가게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더욱이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기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정육점 사장 김봉수가 인사를 건넸다. 기현은 환한 미소로 응답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봉수 형님. 그건 그런데 요즘 많이 외로워 보여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나요? 기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큰아들 윤상우는 서울에서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둘째 윤재민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느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딸 윤미정은 같은 동네에 살고는 있지만 시어머니 모시느라 정신이 없어 자주 오지 못했다. 다들 바쁘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현은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간단한 식사를 할 때면 자식들과 함께 했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오후 3시쯤 기현은 가게 앞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만져봤다. 정말 너무 길어져서 단정치 못했다. 그는 가게를 잠시 닫고 동네 미용실로 향했다. 소연이네 미용실. 가게 간판이 깔끔하게 쓰여 있었다. 기현은 들어가기 전 잠시 망설였다. 순자와 함께 다니던 미용실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어쩐지 어색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기현을 맞았다. 2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네. 앉으세요. 많이 자랐네요. 언제 하셨어요? 소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현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친근한 말투에 점점 마음이 놓였다. 집사람이 해주곤 했는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기현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위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리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일을 하세요? 동네에서 철물점을 해요. 벌써 40년 넘게.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그럼 이 동네에서는 유명하시겠어요?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것 뿐이에요. 소연은 기현의 머리를 다듬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고객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는 부산에서 사업해요. 딸은 이 동네에 살고 있고요. 그럼 따님이 자주 오시겠네요. 기현은 잠시 침묵했다. 미정이가 바쁘다는 건 이해했지만 가끔은 그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다들 바빠서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죠. 소연은 기현의 표정에서 쓸쓸함을 읽었다. 그녀 역시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가끔은 외로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머리를 자르는 동안 소연의 손길은 매우 부드러웠다. 기현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섬세하게 돌봐준다는 느낌. 순자가 살아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비슷했다. 혹시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힘이 좀 센 편이라서.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시원해요. 소연은 세심하게 기현의 상태를 살폈다. 목이 아프지 않은지, 물의 온도는 적당한지 계속 확인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기현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가게 일 끝나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그렇게 지내죠. 심심하실 것 같아요.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기현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순자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모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예전엔 집사람과 이런저런 걸 했는데 지금은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기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었다. 머리를 다 자른 후 소연은 기현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기현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정말로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기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느낌.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다방이 있어요. 기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소연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외로워 보이는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네, 좋아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다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기현은 커피를, 소연은 차를 주문했다. 다방의 분위기는 고즈넉했고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소연 양은 미용사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큰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독립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네요. 기현은 진심으로 소연을 격려했다. 젊은 나이에 혼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나 같은 늙은이와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나요? 물론이죠.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배우는 게 많아요. 소연의 말에 기현은 깊이 감동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는데 이 젊은 아가씨는 달랐다. 그날 이후로 기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소연의 미용실을 찾았다. 머리를 자를 필요가 없어도 그냥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소연도 기현을 반갑게 맞았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소연 양 보러 오는 게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기현의 솔직한 말에 소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는 정말로 외로웠고 자신과의 만남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기현은 소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순자와 어떻게 만났는지,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까지. 우리 집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많이 그리우시죠? 매일 그리워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소연은 기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현에게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소연을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삶에 대한 의욕도 조금씩 되살아났다. 그녀는 단순히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가 아니라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기현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 양,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이야기 들어드린 것뿐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소연 양은 몰라요. 나 같은 늙은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현의 진심 어린 감사에 소연도 마음이 뭉클했다. 그녀 역시 기현과의 대화를 즐겼고 그를 할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기현은 평소보다 더 진중한 표정으로 미용실을 찾았다. 소연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쩐지 표정이 심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기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소연 양, 나한테는 자식들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할아버지, 평생 모은 재산이 좀 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연은 기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감이 들어 불안해졌다.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소연 양, 내가 가진 모든 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 가위를 떨어뜨릴 뻔했다. 할아버지, 정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알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날 저녁, 기현은 오랜만에 자녀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다. 상우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고, 재미는 부산에서 차를 몰고 왔다. 미정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다 부르셨어요? 몸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다만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서. 자녀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기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 네, 아버지. 그런데 말이야.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했어. 자녀들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 전 재산을 소연 양에게 주기로 했어. 정적이 흘렀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소연 양이 누구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네 미용실을 하는 젊은 아가씨야. 나를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 상호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낯선 사람에게 준다고요? 낯선 사람이 아니야. 소연이는 나를 가족보다도 더 잘 보살펴주고 있어. 재민도 흥분하며 끼어들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를 꿰었나요? 젊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기현의 목소리가 커졌다. 소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먼저 제안한 거야.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했나요? 그래서 남에게 재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바빠. 나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 상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매라고? 나는 멀쩡해. 기현이 화를 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는데 왜 치매야? 재민이 진정시키려 했다. 아버지, 일단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를 얼마나 오래 알았다고. 몇 달 전부터 알게 됐어.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씨를 보면 알 수 있어. 진짜 좋은 아이야. 상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가족으로서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언제 가족 노릇을 했나? 기현의 날선 말에 자녀들은 할 말을 잃었다. 긴 논쟁 끝에 기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결정은 이미 했어. 소연이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거야. 그 아이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거든.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정이 애원했지만 기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생각은 충분히 했어.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소연이는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은 몰라.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결정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대로 두면 평생 모은 재산이 낯선 여자에게 넘어갈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상호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지만 기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윤 씨 집안에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갈등의 기운이 감돌았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윤기현의 선언이 있은 후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했다. 자녀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앉아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고 있었다. 윤상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에서 15년째 회사를 다니며 부장 자리까지 올라온 그에게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낯선 여자에게 준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형,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윤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며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본 그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윤미정은 아직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세 자녀 중 유일하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낯선 여자에게 재산을 빼앗긴다는 억울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미정의 말에 상호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문제야. 평소 아버지 같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을 거야. 분명 뭔가 잘못된 거라고. 재민이 주먹을 꽉 쥐었다.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를 협박하거나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뭔가 수작을 부렸을 거야. 상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었다. 젊은 여자가 외로운 노인을 유혹해 재산을 노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기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다. 어젯밤 자녀들과의 대화가 불편했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의 반응을 보며 소연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아버지, 가게 문을 여는 기현 뒤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눈이 부어 있었다. 미정이, 왜 이렇게 일찍?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다. 세 자녀 중 가장 온화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로 그 결정을 번복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정아, 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기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딸의 상심한 표정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했다. 그런데 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너희들은 너무 바빠서 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건 안다. 하지만 소연이는 다르거든. 기현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해줘.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미정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 미소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보던 그런 따뜻한 표정이었다. 어쩌면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상우는 서울에서 급히 휴가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대학 동창 중 변호사가 된 친구에게 연락해 긴급히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호사 김진수는 상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당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다면 재산 처분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신 분이 갑자기. 그게 문제야. 만약 정신적 판단 능력에 이상이 있다면 또는 사기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로 만들 수 있어. 김진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일단 정신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조사해봐야지. 상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재민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그는 건설업을 하면서 각종 사기 사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런 류의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형, 내가 사람 좀 시켜서 그 여자 뒷조사를 해볼까? 재민의 제안에 상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까지 해야 할까? 형,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아버지가 당신 생각에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게 둘 수는 없어. 결국 형제는 소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것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가게 앞을 지나가며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다. 소연아. 단골 고객 중 한 명인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요즘 소문이 좀 이상하던데 윤기현 할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소연은 순간 당황했다. 기현이 자신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한 이야기가 벌써 동네에 퍼진 것 같았다. 무슨 소문이요?
그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재산을 준다고 했다던데. 설마 그런 게 사실은 아니겠지? 박 여사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이구나. 소연아, 조심해야 해. 그 집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 여사의 걱정 어린 충고에 소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정말로 기현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외로워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측은한 마음에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소연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미용실로 들어왔다. 박소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윤기현 씨의 아들들입니다. 상호와 재민의 등장에 소연은 긴장했다. 그들의 표정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앉으세요. 소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그들을 맞았다. 소연 씨,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할아버지는 제 고객이세요. 가끔 머리 깎으러 오시고, 머리 깎으러 오는 고객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가요? 재민이 거침없이 공격적으로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받을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상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현혹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재민의 말에 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할아버지를 현혹했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기현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에서 느끼셨을 위로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할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고 가족분들도 바쁘시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드렸다는 거군요. 상호의 말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고객으로서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재민의 날선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포기 각서를 써주세요. 상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준비해온 것이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우리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소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현을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 필요한 일인가요? 정말로 관심 없다면 지금 당장 서명할 수 있을 텐데. 상호의 압박에 소연은 더욱 위축되었다. 저는 할아버지와 상의해봐야. 아버지와 상의요? 재민이 비웃었다. 아버지를 더 현혹시키겠다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할아버지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면 더더욱 이용하면 안 되죠. 상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지 말아요. 형제가 떠난 후 소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과 기현의 관계가 오해받을 만했다. 하지만 기현의 진심은 알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외롭고
자신과의 만남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로가 단순히 젊은 여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기현이 미용실을 찾았을 때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소연아, 무슨 일 있었나? 할아버지, 오늘 아드님들이 오셨어요. 기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했나? 할아버지를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재산 말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식들이 소연을 괴롭히리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소연아. 내 때문에 힘든 일을 당했구나.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기현은 소연의 걱정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소연아, 내가 싫다면 그만두자. 싫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할아버지가 힘드실까봐.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까지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 기현의 배려에 소연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착하고 외로운 할아버지를 혼자 내버려 둔다는 뜻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덕분에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소연아. 기현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은 결심을 굳혔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할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한편 윤씨 삼남매는 다시 한번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소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상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정신 감정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법원에 신청해야겠어.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할 때가 아니야. 재민이 엄격하게 말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해. 결국 윤 씨 가족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 기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었다. 그날 밤, 기현은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과의 관계, 소연에 대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소연은 그에게 단순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소연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윤 씨 형제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말로 탐욕스러운 여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순수했다고 확신했다. 새벽 5시, 소연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아직 주무시고 계시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따뜻한 차를 끓이며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다. 처음 윤기현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중 한 분이었다. 머리를 자르러 온 고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외로운 눈빛과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쓸쓸함을 느꼈다. 그것은 소연 자신이 할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었다. 소연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에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왔다. 80을 넘긴 할머니 김순덕은 손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세 알아차렸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소연은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윤기현과의 만남, 그의 재산 증여 의사,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의 자녀들과의 불편한 만남까지.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우리 소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가 모르겠니?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소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할머니, 그분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떤지야.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 할아버지가 너에게 고마워하시는 마음은 진짜일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니? 소연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미용실 일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외로워하셨다.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남는 것은 홀로 지내야 하는 긴 시간들 뿐이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 할아버지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렴. 내 마음을 정확히 전하고 그분의 마음도 제대로 들어보고. 할머니의 조언은 현명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날 오전,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이 오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거울을 닦고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혔다. 10시쯤 윤기현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소연은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기현은 금세 그녀의 진짜 기분을 알아챘다. 소연아, 어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나? 그냥 걱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소연은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주저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내 때문에 고생시켰구나. 기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연의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다만,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큰 선물을 주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기현은 의자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다. 소연아,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집사람이 돌아가신 후로 하루하루가 정말 길고 무의미했어.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지. 소연은 기현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자식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나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할아버지,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지. 기현의 고백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어. 너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 말이야. 기현은 거울 속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소연은 가위질을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재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그냥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게 너에게는 더 편할 거야. 하지만 나는 기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소연에게 단순히 대화 상대가 아닌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기현은 깊이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소연의 미용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윤미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미정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소연은 긴장하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대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 좀 손질하러 왔어요. 미정은 의자에 앉으면서 소연을 유심히 바라봤다. 어제 오빠들이 묘사한 것보다 훨씬 순수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적당히 다듬어 주세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미정의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소연 씨,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아버지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소연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시나 봐요. 미정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다들 바빠서. 소연은 미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도 할머니를 충분히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항상 안고 살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짧은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소연의 말에 미정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요? 네. 어떻게 시집 보내주실 때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얼마나 착한 딸인지 늘 자랑하세요. 미정은 뜻밖의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최근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그런데 소연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미정의 톤이 진지해졌다. 아버지가 그런 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연은 잠시 가위질을 멈추고 생각했다. 글쎄요. 아마도 너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네. 할아버지는 항상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미정은 소연의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달았다. 자신들이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안부 정도였다.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언제였을까? 소연 씨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그냥 고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고 지혜로우세요. 그럼 아버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의 직접적인 질문에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다면.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해요. 저에게 고마워하시는 마음,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소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재산이 필요해서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좋아서였어요. 미정은 소연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오빠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무 실망하실까 봐요. 저까지 등을 돌리면 정말 혼자가 되시잖아요. 미정은 소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아버지를 외롭게 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연이 급히 말했다. 다들 바쁘시잖아요. 살아가는 게 힘든 세상인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버지가 가족보다 남을 더 의지하게 된 거네요. 소연은 미정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도 분명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딸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소연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의 질문에 소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미정은 머리를 다 자른 후 거울을 보며 말했다. 저도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게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미정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 젊은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소연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오늘 그분의 딸분이 오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처음엔 경계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구나. 가족들의 이해가 있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릴 텐데. 할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의 진지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소연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 할아버지를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그리고 그분이 행복해지셨으면 한다면, 그게 답이야. 하지만 가족들도 결국은 아버지의 행복을 원할 거야. 처음엔 오해할 수 있지만, 내 진심을 알면 이해하게 될 거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소연은 마음을 정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기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단, 그의 가족들과도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그날 밤 소연은 오랫동안 편지를 썼다. 윤기현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자신의 진심과 앞으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편지를 다 쓴 후 소연은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리라고 다짐했다. 한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닐 것이라고. 소연이 윤기현에게 편지를 전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과 함께 가족들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현은 그 편지를 읽고 소연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윤상호는 서울에서 내려와 지역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대학 동창인 변호사 김진수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계셔. 그리고 그 여자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김진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다. 일단 정신감정부터 받아보자. 만약 아버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증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협조하실까? 상우의 걱정에 김진수는 자신있게 답했다. 법원에서 명령하면 거부할 수 없어. 일단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그날 오후 상우와 재민, 미정은 다시 한번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미정은 며칠 전 소연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형,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미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상우는 단호하게 답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아버지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여자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여자, 소연 씨가 정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미정의 말에 재민이 반박했다. 누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소연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진정성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누나, 설마 그 여자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겠지?
상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정은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해서. 성급하다고? 누나도 봤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지. 상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 갑자기 낯선 여자에게 재산을 준다는 게 정상적인가? 미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형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윤기현에게 정신감정 통지서가 도착했다. 기현은 그 서류를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나와 좀 만날 수 있나?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소연은 전화기 너머로도 기현의 상심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소연은 기현의 집을 찾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소연의 목소리에 기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소연아, 미안해. 너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소연은 기현 곁에 앉았다. 자식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구나. 기현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정신감정을 받으라니.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상이세요. 소연은 기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너도 그들 편인가? 기현의 서운한 표정에 소연은 급히 설명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소연은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한 바를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포기할게요. 뭐라고? 재산 이야기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기현은 충격을 받은 듯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아버지는 가족과 화해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기현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든 가족과? 할아버지, 그분들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 뿐이에요. 소연의 말에 기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소연아.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마음을 돈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어. 기현의 고집에 소연은 더욱 안타까워했다. 일주일 후, 윤기현은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다. 윤기현 씨, 지금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25년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점. 기현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다. 기억력도 정상이었고 논리적 사고 능력도 문제 없었다. 최근에 중요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지내는 젊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정말 잘 대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기현의 답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적 판단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윤 씨 가족과 소연은 각자 복잡한 심경으로 기다렸다. 상호는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버지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재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정신감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소연에 대한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다. 미정은 가장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정상이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다. 소연은 할머니와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기현의 가족과 화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이었다. 윤기현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상호는 결과를 받아들기 어려워했다. 이게 말이 되나?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김진수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상호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아버님은 정상이시고 따라서 재산 처분에 대한 권리도 있으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재민이 답답해하며 물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사기나 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말에 형제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편 기현은 결과를 듣고 다소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다. 자식들이 자신을 그렇게 의심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다. 소연아, 결과가 나왔어. 기현이 소연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정상이래.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기현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다행이라고? 자식들은 여전히 반대할 텐데.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분들과 대화해 보세요. 정신 감정까지 받으셨으니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닐까요? 소연의 제안에 기현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네, 할아버지가 어른이시잖아요. 며칠 후, 기현은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했다. 아이들아, 와줘서 고맙다. 기현의 첫 마디가 평소와 달랐다. 자녀들도 그 변화를 느꼈다. 아버지,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신감정 결과 들었어요. 그래, 나는 정상이라더구나. 기현의 말에 미묘한 비꼬는 투가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다. 아버지, 저희가 죄송해요. 미정이 먼저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 상호와 재민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야. 기현의 이해하는 태도에 자녀들은 다소 놀랐다.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기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연이는 그런 나를 이해해줬어. 그래서 고마운 거야. 아버지, 그럼 정말로. 상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기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일단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기현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나는 소연이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자녀들은 긴장한 채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조정을 해보자. 조정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소연이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라. 기현의 제안에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전부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의논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윤씨 형제들은 다시 한번 긴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는 미정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오빠들,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누나, 그래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에게 고마워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나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형들은 고민에 빠졌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정도라면. 재민이 망설이며 말했다. 결국 윤 씨 형제들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부보다는 일부가 나았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소연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윤 씨 형제들이 아버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며칠 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각자의 집에서 이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정은 남편과 상의했고 상호와 재민도 각각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소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윤기현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이 있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도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기현은 소연의 뜻밖의 제안에 놀랐다. 가족들과 함께? 네, 저도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소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기현은 망설였다. 소연아, 아이들이 너한테 좋지 않게 말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제대로 대화해 볼 기회인 것 같아요. 결국 기현은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다. 소연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아버지, 그 여자가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상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직접 들어보자.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윤기현의 집에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소연은 정중한 옷차림으로 윤 씨 집을 찾았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연의 인사에 가족들은 어색하게 응답했다. 특히 상호와 재민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앉으세요. 미정이 먼저 소연을 거실로 안내했다. 며칠 전 미용실에서 나눈 대화 덕분에 그나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소연의 선언에 당황했다. 뭐라고요? 상호가 먼저 반응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뀐 건가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소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정말 당황스러웠고 부담스러웠어요. 기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소연아, 할아버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소연은 기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어요. 소중한 것? 미정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요.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재민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나요? 왜 거절하지 않았죠?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위로요? 상호가 반문했다. 네. 할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셨어요. 소연의 말에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가족분들이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니까 할아버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으셨어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고, 소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할머니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기현은 소연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할아버지의 인생 경험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상호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군요? 네, 전혀 없어요. 소연의 단호한 대답에 상호는 놀랐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법적인 것도 모두 포기할게요. 필요하다면 서류에도 서명하겠어요. 소연의 말에 재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까지 왜? 할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서였어요. 소연은 기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고마운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분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기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소연아, 그럼 나는 어떻게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라는 거냐? 소연은 기현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충분히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기현은 소연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이 젊은 여성에게서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왜 미안하세요? 처음에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버지를 외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미정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가족분들도 각자 살아가느라 바쁘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상호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소연 씨, 제가 너무 의심만 했던 것 같네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해주신 거였구나. 저야말로 이해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소연의 진심을 확인한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소연을 적이 아닌 아버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기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받아들이겠어. 할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기현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뵐게요. 미정이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 씨, 저희도 앞으로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상우도 덧붙였다. 그리고 소연 씨, 혹시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연은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재민도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 잘해주신 분이니까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윤 씨 가족과 소연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였다. 미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소연아, 많이 먹어. 기현은 소연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주세요. 소연의 웃음소리에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상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 너희들도 나름대로 걱정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기현의 너그러운 마음에 자녀들은 더욱 미안해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재민도 다짐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라. 식사 후 소연이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기현이 아쉬워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내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소연의 말에 기현은 웃었다. 그래, 맞다. 내일 머리 좀 다듬어야겠어. 네, 기다릴게요. 소연이 집을 나서려 할 때 미정이 따라 나왔다.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가족을 만났네요. 가끔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남편도 소연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네, 꼭 그럴게요. 소연이 떠난 후 윤 씨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좋은 아이구나. 기현이 만족스러워했다. 네, 정말 순수한 분이세요. 미정도 동감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상호도 반성했다. 아버지, 그동안 외로우셨죠? 재민의 질문에 기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이 외로웠지.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 자녀들은 아버지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라. 너희들도 바쁜데. 아니에요, 아버지. 바빠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상호도 동의했다. 소연 씨도 가끔 초대하고. 재민의 제안에 기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정말 좋겠구나. 한 달 후, 윤기현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의 결정이었다. 새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은 부분은 소연에게 남기도록 했다. 그녀가 거부했지만 기현의 마지막 고집이었다. 나중에 소연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거야. 기현은 자녀들에게 설명했다. 그 아이의 마음씨라면 꼭 필요한 곳에 잘 쓸 거야.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기현은 소연의 미용실을 찾았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소연의 밝은 인사에 기현은 웃었다. 오늘은 머리 자르러 온 게 아니야. 그럼 너에게 줄 게 있어서. 기현은 작은 봉투를 꺼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편지야. 나중에 읽어봐. 소연은 봉투를 받으며 궁금해했다. 지금 읽으면 안 돼요? 나중에. 나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기현의 평온한 표정에 소연도 웃었다.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 우리 모두 행운이었던 거야. 그날 저녁, 소연은 기현의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소연아, 너는 내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단다. 바로 존중이야.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너는 모를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6개월 후, 윤 씨 가족의 토요일 모임은 어느새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었다. 소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참석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받고 있었다.
기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족들의 사랑과 소연의 우정 속에서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돈은 나누면 그뿐이다.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 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기현이 처음 했던 이 말은 이제 윤 씨 가족 모두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리고 소연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분쟁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다운 존중의 가치였다.